자, 3회차 운동량과 충격량이라는 파트고요. 이제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좀 천천히 차근차근 하면은 막 그렇게 앞에 내용 좀 어려운 단계로 넘어가면 오히려 앞에 것보다는 조금 쉽습니다. 그렇다고 막 엄청 쉽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앞에 것보다는 비교적 할만하다 이런 얘기 좀 먼저 하고요. 운동량 뭔지를 봐야겠죠? 뭐 쉽게 생각하면은 운동의 양을 얘기해요. 우리가 운동이 뭐였죠?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속력을 가지고 움직이는 걸 운동이라고 하잖아. 그거에 따른 양을 표현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기로 했냐면 맞았을 때, 공이 날라온다고 가정했을 때 공을 맞았을 때 아프면 운동량이 큰 겁니다. 그럼 언제 아플까요? 일단 빠를수록 아프겠죠? 두 번째는 질량이 클수록 아플 거예요. 왜냐면 똑같은 속도로 달려오더라도 우리 그 피구공에 맞을 때랑 농구공에 맞을 때 다르겠죠? 농구공의 질량이 크니까 더 아플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운동량이란 거는 계산을 하실 때는 질량이랑 속도를 곱해가지고 계산을 하게 될 겁니다.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벡터, 우리가 이제 항상 벡터인지 스칼라인지도 따져봐야 되니까 당연히 벡터입니다. 방향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 그 방향은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당연하게도 운동 방향, 요거는 속도의 방향과 똑같죠? 그리고 여기에 추가해서 운동량 방향까지 정해주면 이 세 개는 항상 똑같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의 기호로도 좀 나타내보면은 P는 MV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운동량은 P로 많이 적어요. 보통. 알겠죠? 그 다음에 단위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우리 이제 뭐 힘이면 뉴턴, 뭐 질량이면 킬로가 이런 단위가 있잖아. 근데 얘네들은 그렇게 막 한 문자로 만들어 놓은 단위는 따로 없고요. 공식을 이용해서 단위를 만들게 됩니다. 그럼 우리 질량의 단위 뭐 쓰죠? 킬로그램 쓸 거고요. 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니까 요거 그대로 쭉 이어서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이렇게 단위를 사용을 합니다. 괜찮죠? 그리고 예시 하나 보면서 한번 가벼운 예시 한번 들어보면은 자, 이렇게 두 가지 녀석 운동량 각각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어때? 질량 2kg인데 속도가 2잖아. 두 개 그냥 곱하면 됩니다. 근데 운동량 또한 벡터이기 때문에 내가 오른쪽을 플러스라고 두면은 이거 왼쪽이니까 2 곱하기 속도 마이너스 2를 곱해서 마이너스 4라는 운동량을 가질 수 있는 거고요. 반면에 이 친구는 질량은 3kg인데 속도도 오른쪽이니까 플러스 2겠죠? 이러면 오른쪽으로 6이라는 운동량을 가지겠구나. 이렇게 그냥 보시면 끝입니다. 그럼 맞았을 때 아픈 건 더 누구니? 이게 더 아프겠죠? 질량이 더 크니까 운동량이 커져서 우리가 이제 부딪혔을 때 더 아플 거다. 뭐 이 정도까지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벡터라는 거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괜찮죠? 우리가 그래프도 한번 확인해 볼까? 이 파트에서 나올 수 있는 그래프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좀 대중적인 거는 시간, 운동량 그래프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이 시간 운동량 그래프는 뜻이 뭔지 한번 봅시다. 일단 그래프 자체가 의미를 한번 봐봐요. 시간이 지날수록 운동량이 어떻게 되고 있죠? 커지고 있잖아. 그 운동량이 증가한다. 뭐가 커지는 걸까요? 사실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운동량이란 건 질량 곱하기 속도니까 운동량이 커진다? 첫 번째, 질량이 커질 수 있겠다. 그렇죠? 두 번째는 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겠죠?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텐데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속력이 커지는 게 맞아요. 왜냐면 우리가 질량이 커질 수도 있긴 한데 질량이 커지는 거는 아무래도 우리 수준에서는 계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계산을 잘 못 시키니까 보통은 운동량이 커진다? 아, 속도가 커지나 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실제 현상 중에 뭐 질량이 커지는 게 있긴 할까? 뭐 굳이 예를 들자면 눈덩이를 굴리면 가다가 커질 거 아니야. 뭐 그런 상황에서는 질량이 커져서 운동량이 커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우리가 계산하기는 고등학생이 힘들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지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속도가 이 그래프에서는 속도가 빨라지긴 하잖아. 속도가 증가하는 겁니다. 근데 어때? 일정하게 커져요? 점점 더 많이 커져? 점점 더 조금 커져? 지금 일정하게 커지고 있는 거 맞아? 일정하게 커진다? 속도가 일정하게 커진다?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증가 속도네 뭐 이 정도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맞니? 그럼 증가 속도면 R자임이 어떤 거예요? 증가 일정 감소 중에 증가 속도가 되려면 일정해야 되죠? 우리 그 F는 MA 떠올려봐. 얘가 R자 힘이잖아. 근데 질량 안 바뀐다며. R자 힘도 질량이 일정할 때 R자 힘이 일정해야 가속도가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가속도가 일정하니까 속도가 일정하게 커지니까 운동량도 일정하게 커지는 거예요. 이해돼? 된 건가? 뭐 이 정도 일단 볼 수 있겠고요. 그럼 우리가 기울기 또는 넓이, 의미 찾아보라고 했잖아요, 항상. 근데 이 그래프는 넓이는 따로 뜻은 없고요. 기울기 정도만 의미를 가집니다. 그럼 기울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보자. 기울기 어떻게 만들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시간분의 운동량 변화량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시간은 그렇다 치고요. 운동량 변화량을 운동량 공식을 이용하면은 질량 곱하기 속도로 표현할 수 있잖아. 맞니? 근데 방금 얘기했듯이 질량은 밖에 안 바뀌어? 질량이 일정하다면 앞으로 튀어나와도 돼요. 안 바뀌니까 어차피. 그래서 질량 곱하기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으로 써도 괜찮은 겁니다. 근데 여기 뒤에 있는 거 봐봐. 시간분의 속도 변화, 이거 다른 걸로 바꿀 수가 있죠? 뭐죠?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이거 뭐지? 가속도죠. 그래서 뒤에 거를 가속도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질량 곱하기 가속도가 됐잖아. 이거 뭐라 그러지, 우리는? 그렇지. 정확히 R자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를 이용하면은 우리가 R자 힘을 바로 얻어볼 수 있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괜찮나요? 됐죠? 그래서 우리 아까 체크했잖아. 기울기 변하는 거야, 안 변하는 거야? 안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R자 힘이 일정한 거 구해보면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래프 넣으면 기울기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두 번째는 충격량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뭐 부딪히거나 아니면 뭐에 맞았을 때 생기는 걸 충격이라 하는데 그 받은 충격이 얼마나 양이 되냐 뭐 이런 거를 충격량이라고 합니다.
그럼 계산은 어떻게 하나? 충격량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받은 힘 있죠? 근데 이제 똑같이 힘을 받는데 1초 동안 맞을 때랑 3초 동안 맞을 때 뭐가 더 아프겠어요? 3초 동안 맞은 게 더 아프겠죠? 그래서 충격량 계산할 때는 힘에다가 우리가 그 힘을 받은 시간을 곱해주면 그 몇 초부터 몇 초 동안 그 시간 동안에 받은 총 충격의 양을 계산할 때는 저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당연하게도 벡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충격량 방향도 잡아볼 수 있는데 힘 방향 이랑 충격량 방향을 쫓아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충격도 왼쪽으로 충격 받을 때랑 오른쪽으로 받을 때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벡터니까 방향을 신경 써줘야 되는데 그 방향은 힘의 방향을 쫓아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기호로 표현을 하면은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 해서 FT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돼요. 뭐 간단하죠? 그지? 이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단위 이것도 막 딱 한 문자로 떨어지는 전용 단위는 없어요. 그래서 힘의 단위 뉴턴에다가 시간의 단위 세컨드를 곱해서 뉴턴 세컨드라는 단위를 사용하게 됩니다. 괜찮지? 그럼 제가 아까 이런 거를 이제 공식으로 단위를 만든다고 하는 거잖아. 그럼 공식으로 단위 만드는 다른 예시 한번 볼게요. 우리 F는 MA로도 공식을 이용해서 단위를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힘의 단위가 원래 뉴턴이잖아. 그렇죠? 그럼 질량의 단위는 뭐예요? 킬로그램. 가속도 단위는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사실상 이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제곱 이것도 힘의 단위입니다. 이게 복잡하잖아. 이걸 한 번에 퉁쳐서 뉴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식에서 이거랑 똑같은 거 알겠죠? 이거랑 똑같은데 양쪽에 세컨드 곱해보자. 그럼 왼쪽은 뭐가 돼요? 뉴턴 세컨드가 되겠죠. 오른쪽은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하나만 남는 거 맞아? 봐봐. 그러면은 이건 무슨 단위였지? 이거는 오늘 배운 충격량이었고요. 이 녀석은 그러니까 방금 전에 했던 거 운동량이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운동량이랑 충격량이랑 단위가 똑같은 거예요. 그럼 단위가 괜히 똑같은 게 아니겠죠. 그래서 실제로도 두 개를 같이 씁니다. 뭐 기본 베이스는 이거지만 이렇게 써도 틀린 건 아닙니다. 단위가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똑같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두 개가 똑같기 때문에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거는 잠시 뒤에 이 녀석들 새로운 그래프 모양 하나 보고 둘이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 그래프 한번 봅시다. 여기서는 보통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힘, 시간 그래프. 쭉 한번 그려봅시다. 뭐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 있다. 우리가 판단할 때 뭐 여러 가지 판단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이 상황에서는 힘이 현재 일정한 상황이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힘이 일정하다 뭘 알 수 있을까? 힘이 일정하다. 등 가속도 운동하겠네. 뭐 이 정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속도가 일정하게 바뀌겠구나 정도까지도 그래프 보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지? 이 정도 분석 끝냈으면은 기울기 또는 넓이를 볼 건데 이거는 기울기는 뜻은 없고요. 넓이만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넓이를 만들어 보는 거야 또. 넓이 의미를 만들어 볼 때 넓이는 어떻게 하라 했죠? 두 개 곱하라 그랬지? 그래서
힘 곱하기 시간이 됩니다. 뭐죠? 오늘 방금 배운 거. 이 그래프에서 넓이는 충격량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충격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항상 우리가 물리할 때는 거의 필수인데, 만약에 힘이 3N이고 총 5초다. 여기는 뭐 3초까지 한번 잘라봐. 항상 문제에서 요구하는 구간이 어딘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0초부터 3초까지 충격량 물어봤다. 그럼 0초, 3초 여기까지 넓이 구하면 되겠죠? 0에서 3초까지는 9N/S라는 충격량을 받았구나.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3초부터 5초까지 물어봤다. 여기 넓이만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는 6이 되겠지? 이렇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구간에 따라서 기울기 또는 넓이 따로따로 구해줄 때도 있어야 된다. 이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괜찮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거. 운동량과 충격량의 둘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나, 이거 한번 볼게요. 우리 아까 이 그래프에서 의미 만들다가 결국에 어떤 결론에 왔었냐면, 물체의 R자 힘이랑 시간분의 요거랑 똑같다는 결로 왔던 거 기억나? 수식으로 써보면 R자 힘은 시간분의 운동량 변화량, 이렇게요. 맞지? 이 결론까지 왔었어요. 그러면은 양쪽에 TT 곱하면 어떻게 되죠? 왼쪽은 힘 곱하기 시간이 되고요. 오른쪽은 운동량 변화량,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근데 이 힘 곱하기 시간이 뭐죠? 다른 말로 충격량이잖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충격량이랑 운동량 변화량이랑 똑같은 거야. 조심.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량과 똑같다. 운동량이랑 똑같은 게 아니고요. 변화량이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충격량만큼 운동량이 바뀌네.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예시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 한번 보자. 사실 그런 거야.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을 하나를 더 배운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뭐 2kg짜리 공한테 4N의 힘을 줬다고 쳐봅시다. 그럼 우리가 이제 풀던 대로 풀었던 것 중에 뭐 이런 문제가 있었죠? 그러면 4초일 때 속력은 몇이니?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지? 그 원래 같으면 어떻게 풀어요? 우리가 R자 힘이 존재하네? F는 M을 이용해서 가속도 찾아야겠다. 그럼 가속도가 2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지? 그럼 가속도 2 넣으면 1초마다 2씩 빨라지는 거니까 4초일 때는 8이라는 속도가 됐겠죠? 이게 원래 풀던 방법이었어요. 그치? 근데 이제 오늘 새로 배운 거를 접목을 시켜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처음 운동량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죠. 운동량 몇이죠, 여기서는? 0초일 때 질량 곱하기 속도가 운동량입니다. 멈춰 있으면 속도가 0이잖아. 그럼 그냥 0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충격량은 계산할 수 있나? 예. 충격량 어떻게 계산해? 힘 곱하기 시간. 힘은 4N으로 일정하잖아요. 이 일정한 힘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몇 초 걸렸어?
4초 걸렸잖아요. 맞지? 그럼 결과적으로 충격 얼마나 받았어? 16 뉴턴 세컨드라는 충격을 받은 거죠? 근데 충격량은 뭐랑 똑같다? 운동량, 변화량이랑 똑같은 겁니다. 그럼 나중 운동량 빼기, 여기서 나중은 4초일 때 운동량 빼기 처음 0초일 때 운동량이잖아. 이게 16이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 운동량이 몇? 0. 그럼 나중 운동량이 16이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여기 4초일 때 운동량이 16이래요. 맞니? 운동량 어떻게 계산하는데? 질량 곱하기 속도거든. 그럼 당연하게도 똑같은 값인 8m/s가 나오면 되겠죠? 이렇게 뭐 가속도로 기존에 하던 대로 가속도로 풀어도 되지만 이렇게 운동량, 충격량 관계를 이용해서 계산하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당연히 문제를 조건을 좀 만지면은 가속도로 계산하기 힘들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은 충격량으로 풀어라. 이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를 하겠죠? 어쨌든 이런 관계를 가지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알겠니? 넘어갔대요. 자, 그러면은 퀴즈 한번 내볼게. 이 그래프에 숫자를 좀 넣어서 (4초) 동안 운동량이 0에서 10까지 커졌어요. 0에서 4초 동안 받은 충격량 몇이죠? 40? 40 어떻게 나왔지? 곱했어? 자, 되게 간단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낚시야. 왜냐면 답이 너무 간단해. 근데 아까 말했죠? 충격량은 뭐랑 똑같다고요? 운동량 변화량이랑 똑같은 거야. 변화량 10이잖아. 충격량 기한 10인 거예요. 알겠지? 되게 간단한 건데 이제 충분히 놓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딱 정확히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허무하게 문제 풀릴 때도 있어요. 알겠니? 응. 자, 그럼 이어서 좀 진행해보면은 결국에 그래서 이 운동량과 충격량 관계를 이용해서 상황이 보통 2개 정도 나와요. 그럼 첫 번째 상황은 뭐냐면 충격량을 증가시키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언제냐면 뭔가를 던질 때, 그러니까 우리가 던지거나 차거나 할 때 이런 상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적이 뭔지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돼요. 항상 이거를 왜 하고 싶은 걸까? 충격량을 증가시키면 뭐가 좋아지는데 물체를 빨리 그리고 멀리 보낼 때, 그러니까 물체가 빠르면 멀리 날아가겠죠. 똑같은 시간일 때 더 멀리 날아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뭔가를 멀리 던지거나 밀어버리고 싶을 때 충격량을 키워줘야 됩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자. 우리가 방금 했던 거 충격량이란 건 운동량 변화량이랑 똑같죠? 맞아. 근데 운동량 변화량이란 건 계산하려면 결국에는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주면 됩니다. 그럼 대부분 상황에서 이거는 뭐 정지인데, 만약에 여기서 충격량이 커진다고 해봐요. 이게 커져. 이게 커지면, 이게 커지는 거잖아? 그럼 이거랑 이거 중에 뭐가 커질까요? 얘가 커지면 작아지는 거잖아. 빼는 게 작아지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통 얘가 커지려면 얘가 커져야 됩니다. 그래야 변화량이 커지겠죠? 봐봐. 충격량이 커지면 변화량이 커지는데 결국에는 나중 운동량, 그러니까 내가 던지고 나면 그게 나중이잖아. 나중 값이 커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림으로도 좀 표현해보면은 어떤 이제 사람이 여기서 0초일 때 공을 잡고 있다가 던졌어요. 2초일 때. 2초일 때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이 사람이 공을 던지면서 충격을 공한테 충격을 주는 거잖아? 그렇죠? 충격량이 커지면 결과적으로 이거 날아가는 중, 그러니까 나중 운동량이 커진다. 멀리 날아간다. 이 소리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멀리 날리고 싶으면 충격량 키워야 된다는 걸 알았는데 이렇게 충격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뭔데요? 사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힘을 증가시켜주면 됩니다. 왜냐면 충격량이란 건 힘 곱하기 시간이니까 당연히 세게 던지면 멀리 날아가겠죠. 그렇지? 근데 이제 세게 던지는 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사람이면. 그치? 그럼 자기가 줄 수 있는 최적의 효율적인 힘을 준 상태에서 더 멀리 던지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시간을 증가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간을 늘리면 충격량이 커지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접촉 시간을 늘리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 야구를 해봤니? 야구 할 때 배울 때 어떻게 배워? 배트를 끝까지 휘둘러라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왜 끝까지 휘둘러야 될까? 공이랑 배트랑 접촉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시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힘을 주는 시간이. 그만큼 충격량이 커지니까 충격량이 커지면 운동량 변화량이 커지고요. 결과적으로 나중 운동량이 커져서 공이 더 멀리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런 이유 때문에 시간을 늘려라 이런 말 하는 겁니다. 또는 뭐 자주 이제 대부분의 구기 종목들에서 다 이런 예시들이 나옵니다. 또는 그런 게 있어. 우리 포신이라고 있어요. 포신. 또는 총신이라고 하는데 그 대포 같은 장치에 이 길이를 포신이라 그래요. 이게 길면 돼. 이 길이가 길면 시간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공이 날아가는 이유를 한번 보자. 대포 안에 있던 포탄이 날아가려면 이렇게 힘을 받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대포가 대포 알을 미는 힘을 받으면서 날아가는 거잖아. 그 힘을 어디까지 받냐면 얘가 여기까지 갈 때 여기 대포 안에 들어있을 때만 힘을 받겠죠. 대포 밖으로 나왔는데 힘을 어떻게 받아? 근데 이거가 길어. 이렇게 길어요. 이렇게 길어질수록 대포 안에 들어있는 시간이 길어질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대포 길이가 길면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충격량이 커지고 그럼 변화량이 커지니까 대포 알도 상대적으로 더 멀리 날아간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괜찮나요? 좀 피곤하니? 괜찮아? 그럼 다행이고요. 어쨌든 이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괜찮아? 됐죠? 두 번째 예시. 우리 충격력을
감소시킬 때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얘랑 좀 반대예요. 이거는 이제 좀 맞는 사람 입장이야. 얘네들은 이제 때리는 사람이잖아요. 공을 던지는 사람. 근데 이거는 그 던진 공을 맞는 사람입니다. 목적이 뭐냐면 힘을 적게 받으려고 할 때 이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충격력을 이게 사실 지금 위화감이 느껴졌는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겁니다. 충격량이 아니고 충격력이에요. 그럼 충격력이 뭔데? 우리 충격력 어떻게 계산한다 했죠? 힘 곱하기 시간이잖아. 이렇게 충격량 다룰 때 이 힘 있잖아, 이거. 얘를 충격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알겠지? 또는 뭐라고도 부르냐면 평균 힘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렇게요. 여기 들어가는 이 힘 말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저 힘이 작아야 된다는 거예요. 맞는 사람 입장에서 이 힘이 크면은 아파. 저 힘이 작아지면 덜 아파. 이렇게. 그래서 이 힘을 줄이는 게 현재 목적입니다. 그럼 왜 그런지 한번 보자. 우리가 공이 뭐 숫자 넣을까? 이렇게 날라와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사람한테 부딪혀. 그렇지? 그럼 공이 사람한테 부딪히면 공은 움직여요? 멈춰요? 이렇게 딱 하고 멈출 거 아니야.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그럼 이렇게 부딪히는 순간, 공과 사람이 부딪히는 순간 서로가 서로한테 힘을 주겠죠, 아무래도? 그럼 그 힘을 주는 거 한번 방향을 체크해보자. 각각 요 방향으로 힘을 받을 거예요. 그 힘의 이름을 한번 재보면 얘는 사람이 공을 미는 힘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사람이 공을 미니까 공한테 표현하는 거다. 그 다음에 그럼 작용 반작용에 따라서 여기서도 공이 사람을 밀 겁니다. 서로가 서로한테 힘을 탁 이렇게 하고 주겠죠? 맞나요? 좋아. 그러면은 충격량 한번 계산해볼까? 공의 충격량 한번 계산해볼게요. 어떻게 계산해? 운동량 변화량이랑 똑같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충격량을 찾아야 돼요. 그 운동량 변화량 찾아보자.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잖아요. 그럼 나중 운동량 몇이야? 뭐가 나중이에요? 이거랑 이거 중에? 이게 나중이지. 그럼 나중 운동량 몇이니? 0이죠? 멈춰 있으니까. 처음 운동량은 날아오고 있을 때니까 오른쪽으로 20 맞나요? 결과적으로 공의 충격량은 마이너스 20이 됩니다. 이게 마이너스 20이 무슨 뜻이야? 충격을 왼쪽으로 받았다는 뜻이에요. 벡터니까. 알겠죠? 공은 충격을 왼쪽으로 받았다. 그럼 봐봐. 이 충격량은 또 근데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힘 곱하기 시간이잖아요. 결국에는 이 사람이 공을 미는 힘 곱하기 얘네들끼리 부딪힌 충돌 시간 한 개에 20이 나왔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사람의 충격량 한번 계산해보자. 사람의 운동량 변화를 우리가 알 수 없는데? 그거 말고 작용, 반작용을 이용해서요. 사람이 공을 미는 힘이랑 공이 사람을 미는 힘 어때? 두 개? 똑같잖아. 그리고 방향만 반대죠? 그러니까 작용, 반작용에 따라서 충격량도 작용, 반작용을 받아요. 그러니까 공이 받은 충격이 왼쪽으로 20이면
사람이 받은 충격은 오른쪽으로 20이 되는 거예요. 됐어? 좋아. 이 상태에서 이제 덜 다치는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이 받은 충격량은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거니? 이건 사람이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면 공이 20으로 날아와서 멈췄기 때문에 이렇게 정해진 거잖아. 공이 빨리 날아왔던 걸 내가 막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값은 사람 입장에서는 일정한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의 충격량을 어떻게 계산해? 사람이 받은 힘 곱하기 시간으로 체크를 하는 거잖아요. 맞지? 근데 우리 목적이 뭐다? 덜 아프고 싶다. 이게 작아야 덜 아프다니까? 그럼 이게 일정한 상황에서 20이라고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걸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시간을 증가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힘을 받는 시간을 늘려주면 그만큼 충격력, 그러니까 평균 힘이 줄어들어서 덜 다친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 그래서 이게 목적을 제가 중요하다고 했잖아. 왜 그런 거냐면 하는 행동은 똑같아요, 둘이. 얘도 시간 늘리는 거, 얘도 시간 늘려요. 근데 결과가 달라요. 똑같이 시간을 늘렸지만 얘는 결국에 운동량 변화량이 커져가지고 멀리 날릴 수 있다. 이게 결론이고요. 얘는 당하는 사람, 맞는 사람 입장에서는 시간을 늘렸더니 덜 아파. 이게 결론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준 상황이 이건지 판단을 해줘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알겠니? 그럼 실제로 이렇게 당하는 사람이 시간을 늘리는 예시가 뭐가 있을까?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다리 어떻게? 이렇게 구부러지지 않아요? 이렇게 한번 앉았다 일어나는 게 이만큼 시간을 늘리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는 동안 시간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덜 다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다리를 구부리잖아. 또는 뭐 골키퍼라던가 야구 선수들이 포수가 공 받을 때 어떻게 해? 손 뒤로 빼잖아. 왜? 그래야 덜 아프니까. 시간을 늘리는 거예요. 알겠지? 뭐 그런 식으로 뭔가를 이제 찌그러지거나 이렇게 구부리는 행동들이 다 내가 시간을 늘려주면서 덜 다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동차도 똑같아. 자동차를 단단한 자동차랑 좀 소프트한 잘 찌그러지는 자동차 뭐가 더 좋은 자동차예요? 잘 찌그러지는 게 좋은 겁니다. 왜요? 사고 났을 때 안 다치는 게 중요하잖아. 만약에 단단하면은 찌그러지는 작업이 시간을 늘려주는 역할을 해요. 똑같은 충격을 받았을 때. 그래서 일부러 자동차는 잘 찌그러지게 만들어요. 그래야 안에 있는 사람이 중요하잖아. 단단해버리면 시간이 짧아져요. 덩 하고 부딪히면 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야, 우리도. 그래서 시간이 짧아지면 아파. 이게 충격력은 정해져 있는 거니까요. 이미 사고가 났을 때는. 알겠죠? 괜찮니? 그러니까 대부분의 안전장치들이 다 이 원리를 이용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충격력, 그러니까 평균 힘을 감소시키는 거를 그래프 이용해서 한 번 더 볼 건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힘 시간 그래프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는 힘을 일정하게 놨는데 우리가 현실에서 힘이 일정할 22쪽 아직 앞에입니다. 아직 앞에. 일상에서는 힘이 일정한 경우보다는 불규칙한 경우가 더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실제적으로 그리면 이런 식의 힘 그래프가 발생을 합니다. 이 그래프의 넓이, 이거 의미가 뭐겠어? 여기 넓이가 충격량이 되겠죠? 뭐 이런 상황인데, 그럼 우리가 뭐가 충격력이냐? 이 힘의 평균을 낸 거를 충격력이라고 불러요. 이거 평균 내면은 약 이쯤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여기 이렇게 반 갈라가지고 이거 여기 집어넣고 이거 여기 집어넣으면 똑같을 거 아니에요? 여기를 우리가 평균 힘이라고 부르는데 이때 이 평균 힘을 우리는 중력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단은 구분을 좀 해주시면 되고요. 뭐 이제 예시를 들어보면서 상황을 한번 볼게. 우리가 계란을 이제 뭐 공기저항 무시한 상태에서 계란 2개를 밑에 이렇게 놔요. 이렇게 떨어뜨린다는 소리죠. 그럼 둘 다 처음에는 멈춰있는 상태에서 똑같은 계란이면은 중력은 둘 다 몇이겠어요? 중력 가속도를 G라고 두면 둘 다 mg라는 중력을 받겠죠? 그럼 이런 상황이면은 가속도는 둘 다 몇이지? G 맞나요? 1초마다 뭐 10이라고 치면은 10씩 빨라지는 거지. 그렇죠? 그럼 떨어질 때 동시에 떨어지겠지? 맞니? 그러면 2초 뒤에 떨어진다고 해봅시다. 그럼 얘가 2초 뒤에 이렇게 바닥에 떨어져요? 그럼 얘도 같은 가속도니까 2초 뒤에 떨어지겠죠? 이 당시의 속도는 몇이죠, 둘 다? 중력 가속도 10이라고 두면 둘 다 20이 될 겁니다. 맞지? 그런다.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쪽에는 방석을 하나 설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한쪽은 푹신할 거고 한쪽은 바닥에 떨어지는 거니까 단단하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는 깨지고 하나는 안 깨진단 말이야. 근데 보통 방석에 깔아두면 안 깨지겠죠? 그럼 그 차이가 어디서 벌어지는지 한번 봅시다. 일단은 바닥에 떨어지면 둘 다 속도가 20에서 몇으로 떨어져요? 둘 다 속도가 0이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 얘네들을 각각 계란 A, 계란 B라고 두면은 A의 충격량부터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근데 충격량은 뭐랑 똑같다? 운동량, 변화량이랑 똑같으니까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하면 되죠? 뭐가 나중이야 여기서는? 이게 나중이잖아. 그래서 A의 경우는 0 빼기 계란을 1kg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계란의 충격량은 20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B의 충격량은요? 이것도 B 계란의 운동량 변화량으로 체크하면 되죠? B 계란도 똑같이 20이라는 충격량을 받을 겁니다. 그럼 얘나 충격량은 어때 둘이? 똑같은 거지? 근데 얘는 이제 왜 안 깨지냐? 여기서 차이가 발생하죠. 충격량은 평균 힘 곱하기 시간이잖아요, 둘 다. 근데 이제 방석에 설치해 놓은 곳은 방석이 찌그러지면서 시간을 벌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충격량은 20으로 똑같은데 시간이 길면 그만큼 충격력이 감소를 하겠죠? 그렇지? 그러면 계란이 멀쩡한 겁니다. 반면에 바닥에 떨어진 애들은 푹신한 게 없잖아. 그러면 시간이 짧은 거예요. 시간이 짧다 보니까 충격력이 커. 그러면 계란이 깨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거를 그래프로도 나타낼 수 있겠죠. 힘, 시간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A 계란은 뭐 이렇게 이게 A 계란이라 치면 B 계란은 뭐 여기 넓이하면 몇이 나오면 돼? 20 나오면 됩니다. 그럼 B 계란은 A랑 다르게 시간이 늘어나면 되잖아. 그럼 넓이는 어때야 돼요?
똑같이 20이어야 되잖아. 그럼 넓이는 똑같은데 가로가 길어지려면 세로가 작아지면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의 늘린 만큼 상대적으로 여기 평균 힘이 여기라 그랬죠? A의 충격력이 여기라면 B는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충격력이 감소해서 계란이 안 깨지게 잘 버틸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질문 있을까요? 없어요. 그럼 만약에 문제에서 실제로 충격력을 계산을 해보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이 식에서 시간을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시킬 때는 이렇게 계산시키면 돼요. 충격력은 우리가 구한 충격량을 시간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근데 보통 이거 어떻게 계산해? 이거는 운동량 변화량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운동량 변화량으로 계산한 충격량을 그 충돌 시간으로 나눠줬을 때 평균 힘, 충격력을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름이 비슷하잖아. 헷갈리지 않게 주의를 해야 됩니다. 알겠죠?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이제 물체의 외부에서 힘이 없으면 충돌 전후에 운동량 전체 합이 보존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별거 없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외부의 힘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 때문에 한번 상황별로 한번 제시를 해볼게요. A와 B라는 친구가 이렇게 일자로 직선상에 작용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각각 움직이는 상황이고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바닥에 마찰이 없다고 치면은 속도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겠죠? 그렇게 안 바뀌는 상황에서 A가 B보다 조금 빠르다고 해봅시다. 시간이 지나면 A가 B를 다 따라잡아가지고 부딪히겠죠, 둘이? 그럼 그 부딪히는 순간 모습을 보면은 둘이 이렇게 쾅 하고 부딪히니까 A가 뒤에 있었으니까 부딪히는 순간에는 서로가 서로한테 힘을 줄 겁니다. B는 A를 왼쪽으로 밀어야 되고요. A는 B를 오른쪽으로 밀면 됩니다. 맞지? 이렇게 힘을 받은 순간 각각 가속도를 받으면서 속도가 바뀌겠죠? 부딪히고 나서 다시 떨어지겠지 뭐. 다시 떨어지면은 부딪히고 난 다음에 속도를 각각 VA 프라임, VB 프라임 이렇게 두겠습니다. 자, 그럼 속도가 이제 바뀌는 과정을 먼저 한 A 입장에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A는 속도 느려졌을까 빨라졌을까? 일단은 원래 오른쪽으로 가던 놈인데 힘은 왼쪽으로 받잖아. 그럼 느려지겠죠? 반면에 B는 오른쪽으로 가던 놈인데 힘도 오른쪽으로 받죠? 그러면 빨라지겠죠? 그럼 그 과정을 좀 세부적으로 한번 볼게요. 그럼 봐봐. 충돌 시간을 이 둘이 붙어있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붙어있는 동안에만 힘을 받는 거니까 충돌 시간은 T초 정도 걸렸다고 해보겠습니다. 우리 A 입장에서 판단할 때는 어떻게 판단하면 되냐면 부딪히는 순간 B가 A를 왼쪽으로 미니까 저만큼 힘을 받았겠죠? 그 힘 받은 만큼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뭐 F는 MA로 가도 되겠지만 여기서는 오늘 새로 배운 시간분의 운동량 변화량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양쪽에 TT를 곱해주면 B가 A를 미는 힘 곱하기 충돌 시간은 A가 받은 충격량으로 계산할 수 있겠죠? 그렇지? 그럼 이 충격량만큼 뭐가 바뀌면 돼요? A의 운동량이 바뀌면 됩니다. 이거는 나중 빼기 처음이니까 이게 나중이잖아. 그래서 MA, VA 프라임 빼기 MA, VA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운동량 보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 됐으면 안 바뀌었겠죠? 근데 바뀌었잖아요. 변화량이 있으면 바뀌었다는 뜻 아니야? 왜 바뀌었지? 아까 보존된다며. 중요한 게 있어요. 힘이 존재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럼 A 입장에서는 힘이 있어요. 명백하게 B가 A를 미는 힘이 존재를 하잖아. 그러니까 힘이 존재하니까 보존이 안 되고 바뀐 거예요. 알겠지? 그럼 B 입장에서도 한번 볼까? B 입장에서는 부딪히는 순간에는 A가 B를 오른쪽으로 밀잖아. 그러면 아까랑 똑같이 시간분의 B의 운동량 변화량 양쪽에 TT를 곱해주면 A가 B를 미는 힘 곱하기 시간은 B의 충격량이고요. 이거는 B의 운동량 변화량이랑 똑같으니까 계산을 하면은 나중 B의 운동량 빼기 처음 B의 운동량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보존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힘이 존재하니까. 자, 그 운동량 보존은 뭐야? 안 되잖아. 할 수 있잖아요. 언제 되는 거냐면 묶었을 때 되는 겁니다. 한번 묶어보자. 묶어요. 묶으면 어때? 내부 힘이 없어지잖아. B가 A를, A가 B를. 이건 내부 힘이잖아요. 묶는 순간 없어요. 그럼 이렇게 묶었을 때 힘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그렇죠? 이렇게 묶어버리면 힘이 없어지니까 이때 보존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유도하는지 한번 봐봐. 우리 지금 힘을 이렇게 두 개 썼잖아요. 맞아. 근데 이 힘은 서로 무슨 관계야? 작용, 반작용이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A가 B를 미는 거랑 B가 A를 미는 힘은 방향만 반대고 크긴 똑같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합니다. 마이너스가 반대 방향이라는 뜻이니까 B에 마이너스 붙이면 얘가 된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걸 이제 써보자고. 그러면은 이거는 B의 운동량 이거고요. 앞에 마이너스 붙이고 A의 운동량 변화량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어차피 시간은 똑같을 거 아니야. A랑 B랑 부딪힌 거니까 시간은 당연히 똑같으니까 지워질 수 있겠죠?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 얘는 B의 나중 운동량 빼기 B의 처음 운동량. 이거는 앞에 마이너스 붙이고요. A의 나중 운동량 빼기 A의 처음 운동량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럼 마이너스 제거하려고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A의 처음 운동량 더하기 B의 처음 운동량은 A의 나중 운동량 더하기 B의 나중 운동량이 됩니다. 이렇게 된 거야. 자, 이게 보존이 됐다는 건데 왜 이게 보존되는 거냐면 애초에 묶었잖아요. 그치? 묶으면 A 플러스 B 운동량, 우리가 묶은 상황 A 플러스 B 운동량이 되는 겁니다. 얘가 똑같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묶었을 때만 적용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럼 우리가 예제. 간단합니다. 문제 자체는. 뭐 이런 스타일 문제가 나오면 아 이거 운동량은 보존 사용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가면 둘이 부딪히겠죠? 이렇게 부딪히는 상황에서 얘가 얘는 반대쪽으로 튕기고 얘는 오른쪽으로 가겠죠? 이때 이 녀석 속력 몇이니? 이런 거 물어볼 수 있단 말이야. 이런 문제는 운동량 보존 쓰자. 바닥에 마찰 없고 서로 부딪히는 힘만 있잖아. 그럼 묶으면 힘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충돌 전 운동량 묶었으니까 전체 운동량을 써야 됩니다. 운동량 플러스 4 맞죠? 얘는 0이잖아. 그럼 충돌 전의 운동량 총합이 4가 나오면 되죠? 그럼 충돌 후에도 4가 유지가 되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건 몇이지? 왼쪽이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럼 합쳐서 플러스 4가 나와야 되잖아. 이 녀석이 몇이 나오면 돼요? 8 나오면 되겠죠? 얘 운동량이 8이 되려면 속도가 몇이 되면 돼? 2m/s만 되나요? 4km짜리였으니까. 맞아. 이게 끝이야. 간단하죠? 하나만 더 해볼까? 이럴 수도 있어요. 얘네들이 뭐 가는 건 좋은데 이렇게 한번 봅시다. 부딪히겠죠? 부딪히고 나서 이렇게 붙어서 갈 때가 있어요. 뭐 똑같습니다. 충돌 전 운동량 총합부터 계산하면 돼요. 충돌 전 운동량 플러스 8, 0. 합쳐서도 8이면 되겠죠? 나중도 8이면 된다고. 근데 같이 움직이면 속도가 똑같을 거야. A도 V, B도 V일 거 아니야. 그러면은 2V 플러스 2V 맞나요? 이렇게 잡아도 되는데 그냥 우리가 애초에 묶으면은 그냥 4V로 표현해도 상관없죠? 똑같습니다. 뭉쳐서 갈 때는 그냥 합쳐서 4km네 해놓고 하면 됩니다. 어차피 속도는 똑같으니까. 속도 몇 나오면 돼? 2가 나오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뭐 분리가 될 때도 있어요. 뭐 이런 거지? 이렇게 놓고 원래 이렇게 여기 안에다 막 스프링 같은 거 달아놓을 수 있잖아. 그럼 잡고 있다가 탁 놓으면은 탕 하고 튕겨 나갈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도 운동량 보존 쓸 수 있는 거야. 아이고.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럼 충돌 전엔 다 같이 멈춰 있는 거잖아. 운동량이 0인 거야. 합쳐서. 여기서도 합쳐서 0이 나오면 되는데 얘가 왼쪽이니까 4km니까 마이너스 8 나오면 되겠죠? 그럼 얘가 플러스 8이 나오면 됩니다. 2km짜리였으니까 4 이렇게 가지면 되겠죠. 그냥 문제 자체는 되게 간단하게 풀립니다. 별거 없죠? 괜찮니? 이런 거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겠죠? 이 상황에서 A의 충격량을 구해봐라 하면 어떻게 구해? 그럼 A만 보면 돼요. 그럼 그냥 A만의 운동량 변화량을 보는 거야. 그러면은 A의 충격량을 구하고 싶다? 그럼 A의 운동량 변화량만 보면 됩니다. 그럼 나중 운동량은 몇이야, A는? 여기서 A만 볼 거니까 A만 봐야 돼요. A는 2km고 속도가 2잖아. A의 나중 운동량은 4가 되겠죠? 빼기 처음 운동량은 8이잖아. 그럼 충격량은 몇이죠? 왼쪽으로 4만큼 받은 겁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할만하죠? 됐어? 또 이제 문제 풀이 방법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이런 것도 있어요. 한번 봐봐.
우리 지금 결국에 운동량이 보존되는 거는 결국에는 전체 운동량이 보존되는 거라 그랬죠? 이렇게 전체가 보존되는 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 보면 여기서 A만 따졌을 땐 어때? 마이너스 4 이렇게 줄었잖아. 그럼 B는 얼마 커졌을까? A가 마이너스 4죠, 충격량이. 그럼 B의 충격량은 몇이겠어요? 계산해볼까? B의 충격량은 B의 운동량 변화량에 따지면 됩니다. B만의 나중 운동량은 몇이야? 4죠? 처음은 0이잖아. 이렇게 됩니다. 어차피 얘네들이 작용 반작용이기 때문에 방향만 반대란 말이에요. 그렇지? 얘가 마이너스 3이 n 플러스 4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쪽이 만약에 마이너스 값을 가져요?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무조건 플러스란 말이에요. 그렇지? 결국에는 A랑 B는 어때?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는 똑같은 거죠? 방향만 반대고. 이걸 이용을 하는 거야. 그러면 운동량 변화량을 어떻게 쓸 수 있었냐면 질량 곱하기 속도 변화량으로 쓸 수 있잖아. 근데 어차피 A나 B나 얘는 똑같은 거잖아. 이 값이 동일한 겁니다. 현재 둘이. 그러면 이 식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 상태에서 만약에 B가 질량이 더 커요. 그렇죠? 그럼 속도 변화량은 작으면 되는 거예요. 맞니? 그래서 질량비랑 속도 변화량 B가 반비례하는구나. 이런 관계를 가져요. 문제에 적용시키는 것만 해보면 됩니다. 얘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봐봐. 충돌 전과 후를 속도를 한번 써보는 겁니다. A 속도, B 속도. 충돌 전에 A는 속도 몇이죠? 플러스 2. B는 0이죠. 근데 충돌 후에 A는 왼쪽으로 이니까 마이너스 2인 거잖아. 그럼 이거를 찾아봅시다. 맞지? 근데 둘의 질량비가 몇이죠? 2kg, 4kg면 1대2잖아. 그럼 질량비가 1대2인 상황이면 속도 변화량은 2대1이 나오면 돼요. 그럼 얘 속도 얼마 바뀌었어? 마이너스 4죠, 정확히? 그치? 근데 변화량 크기 비율이 2대1이 나오려면 얘는 플러스 2가 나오면 됩니다. 왜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한쪽은 줄면 한쪽이 늘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4니까 얘는 방향은 반대지만 크기 비율은 맞춰서 플러스 2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그 속도가 플러스 2가 나온다. 그래서 똑같이 나와야 됩니다. 사실 이렇게 풀어도 돼요. 이 방법이 있는 거고 저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일단은 이걸 먼저 해보세요. 이게 좀 더 쉬우니까. 좀 더 저런 걸 언제 하나요? 그러면 그 좀 고난도 문제 넘어갔을 때 이렇게 풀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저렇게 접근해도 괜찮다.